안녕하세요. 오늘은 환 동형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형 정리, 그리고 두 번째 동형 정리, 세 번째 동형 정리 총 3개가 있고요. 군 동형 정리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군 동형 정리랑 좀 비교하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한 비슷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동형 정리부터 볼게요. 아무래도 지금 환 동형 정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것을 링, 환으로 보겠습니다. 제1 동형 정리의 내용은 뭐냐면 R에서 R'으로 가는 함수를 고려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함수가 링 호모몰피즘이래요. 근데 꼭 전사란 법은 없으니까 이미지 파이는 따로 있을 겁니다. 이때 이 i는 대문자 i를 적어도 되고 소문자 i를 적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링 호모몰피즘을 고려하며 항상 따라오는 게 뭐죠? 네, 커널이에요, 커널. 근데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아이디얼이 되기 때문에 상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를 파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제1 동형 정리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하고 이 함수는 링 아이소몰피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R에서 R'으로 가는 링 호모몰피즘이 있는데 이 링 호모몰피즘이 전사라는 보장이 없지요. 따라서 이미지 F를 따로 생각해줍니다. 그리고 이 링 호모몰피즘을 생각하면 항상 커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커널은 아이디얼이 되죠. 아이디얼. 근데 아이디얼이 되면 상환, R을 자를 수가 있습니다. 커널로. 그러면 그 상환도 환이 되죠. 이때 환에서 환으로 가는 아이소몰피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제1 동형 정리의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제1 동형 정리, 그리고 제2 동형 정리, 제3 동형 정리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이디얼을 배움으로써 상환을 배우게 되잖아요. R을 아이디얼로 자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그대로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어떤 인여환이 되든 이거랑 동형이 되는 조금 더 쉬운 한으로 바꾸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어떤 원소를 뽑아서 이 원소의 표수가 얼마야? 라고 물었는데 더 쉬운 한으로 이항을 해서 여기서 표수를 물어보는 거죠. 인여환 그 자체에서 생각하면 어려운 것을 동형이 되는 조금 더 쉬운 한으로 바꾸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1 동형 정리의 의미는 결국에는 R을 커널로 자른 거. 이 친구가 뭐랑 동형이 돼요? 그죠? 이미지 F랑 동형이 되죠. 즉 R이라고 하는 게 FR, 이 원소로 대응이 된다라는 얘기고 이 환에서 예를 들어 가역원이 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원소끼리 대응이 되는 더 쉬운 환으로 이전을 해서 여기서 가역원이 뭐냐? 라고 질문을 하면 더 쉬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는 제2 동형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동형 정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군 동형 정리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때 노멀이 부분군을 생각했었는데 H랑 N이 G의 부분군이다. 이때 둘 중 하나가 노멀인 경우, 정규 부분군인 경우를 생각했었거든요. 이 제2 동형 정리도 마찬가지로 두 서브링이 있는데 그 서브링 중에 하나가 아이디얼인 것을 생각합니다. 환 R이 있고요. 부분한 S 서브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I도 있는데 이 I는 아이디얼이에요. 아이디얼. 자, 그러면 S 플러스 I 얘 서브링 됩니까? 서브링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집합에서 U랑 V를 하나 뽑아볼게요. 그럼 U라고 하는 것이 S1 플러스 I1 그리고 V라고 하는 것이 S2 플러스 I2 이런 식으로 S와 I의 원소로 표현이 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부분한이 되려면 우선 아벨리안 서브그룹이 돼야 된다. 그쵸? 그리고 결합법칙, 곱셈에 관한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미 R이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성립하니까 부분군임을 증명하고 나면 곱셈에 대한 결합법칙과 분배법칙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래서 U-V가 다시 S 플러스 I에 들어가느냐를 질문하면 되겠습니다. U-V는 S1 플러스 I1 마이너스 S2 마이너스 I2죠.
근데 이미 R이 아벨리언 그룹이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쵸? 그럼 이 친구랑 자리를 바꿔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줍시다. 그럼 S랑 I 자체는 이미 서브링이기 때문에 연산에 대해서 닫혀있고 얘는 S 플러스 I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이미 이 친구가 R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결합과 분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서 서브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가 서브링이고 I가 아이디얼일 때 S 플러스 I는 아이디얼까지는 안 되고 뭐까지 된다? 그쵸? 서브링까지 된다. 근데 I는 아이디얼이니까 원소 0을 포함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이 S 플러스 I에는 S도 들어간다. 그쵸? 그리고 여기다 0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번엔 I가 그냥 그대로 포함이 된다. 그쵸? 따라서 S도 포함하고 I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그리면 R이 이렇게 있고 S가 있고요. I가 있어요. 그리고 S 플러스 I라고 하는 건 S도 포함하고 I도 포함하는 서브링이기 때문에 대강 이렇게 생겼겠죠? 이때 구조도를 조금만 더 그린다면 S를 포함하고 있고 I를 포함하고 있죠. 그리고 S 교집합 I, 이 친구도 당연히 서브링, 링이 됩니다. 이때 제2 동형 정리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I가 아이디얼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I가 R의 아이디얼이었는데 S 플러스 I의 아이디얼이 됩니까? 가능하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것도 되게 트리비얼한 건데요. I라고 하는 게,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애예요? 직관적으로 I의 원소랑 R의 원소가 만나면 블랙홀처럼 다시 빨려 들어갑니다. 어디에? I에. I의 원소를 A라고 하고 R의 원소를 R이라고 하면 R 곱하기 A가 다시 I에 들어가고요. 순서를 바꿔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 링이 이 R이라고 하는 게 교환 가능하다고 설명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링이고 커뮤터티브라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아이디얼이 되는 거죠. 아이디얼의 직관적인 의미는 이 I에 있는 원소랑 바깥에 있는 원소가 만나면 블랙홀처럼 다시 I에 들어가요. 블랙홀처럼 다시 I에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S 플러스 I를 만나도 그러지 않을까요? S 플러스 I에 있는 원소랑 만나도 S 플러스 I에 있는 원소이기 이전에 R의 원소이기 때문에 다시 I의 원소랑 만나면 블랙홀처럼 빠져 들어가서 다시 I에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I가 R의 아이디얼이라고 한다면 I는 당연하게 S 플러스 I의 아이디얼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I가 R의 아이디얼이라고 한다면 S 플러스 I의 아이디얼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때 I가 S 플러스 I의 아이디얼이니까 자를 수가 있겠죠. 잉여환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아이디얼이니까. 결국에는 제2 동형 정리, 이 친구는 잉여환을 어느 친구로 바꿔주기를 바라냐면 S 플러스 I라고 하는 걸 I가 S 플러스 I의 아이디얼이니까 자를 수가 있고 이 친구가 뭐랑 동형이 된다? 얘는 S를 S 교집합 I, 즉 이 사이도 아이디얼이 돼서 코션트 링, 상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를 S 교집합 I로 잘라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자르나 이 친구를 이렇게 자르나 그 사이는 동형이다 라고 얘기해주는 것이 제2 동형 정리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R이 있고요. 서브링이 S랑 I가 있어요. 근데 이 둘 중에 I가 아이디얼이라고 할게요. 서브링을 더하면 서브링이 돼서 S 플러스 I가 있고 S, I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I는 아이디얼이에요. R에서 아이디얼이니까 당연히 이 사이도 아이디얼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구조도를 좀 더 그린다면 S 교집합 I가 있겠죠. 이때 아이디얼이니까 S 플러스 I를 자를 수가 있고요. 또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아이디얼이 돼서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른 것 각각은 서로 동형이다. S 플러스 I를 I로 자른 것과 S를 S 교집합 I로 자른 것은 동형이다. 한번 왜 그런지 직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동형이 되는지.
S 플러스 I, 얘를 I로 자른 거, 얘는 어떻게 생겼나요? 얘는 G 플러스 I, G는 S 플러스 I에 있는 원소예요. 그럼 이 G를 좀만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 G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S 플러스 I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는 S에서 왔고요. I는 I에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를 좀 더 간결하게 표현하면 I가 이미 이 I의 원소기 때문에 S 플러스 I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친구가 무엇을 의미해요? S라는 걸 I로 자른 집합을 의미하고 있지 않나요? R이 있고 R 안에 S도 있고 I도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S를 I로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I가 S에 포함된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S를 I로 자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쵸? 이 교집합 S를 I로 자른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S를 S 교집합 I로 자른다는 얘기일 겁니다.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S 플러스 I, 얘는 S를 I로 잘라서 만든 상환들이잖아요. 근데 S를 I로 온전하게 자를 수가 없다니까요. 이 I는 S에 포함이 안 돼서. 그러면 S를 I로 잘랐다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S 교집합 I, 이 친구로 S를 잘랐다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S 플러스 I를 I로 자른 것은 S를 S 교집합 I로 자른 것과 같다. 자, 제3 동형 정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동형 정리는 아까 제2 동형 정리에서 아이디어를 하나만 만들었거든요. S는 그냥 서브링이었고 I가 혼자 아이디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이디어를 2개 가져오려고 합니다. R에서 IJ, 이 친구들은 아이디어이에요. R의 아이디어이고 대신에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 게 I가 J에 포함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구조상 보면 R이 있고 J가 있고 I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이고요. 이 친구들끼리도 아이디어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I가 R의 아이디어이니까 이 사이도 아이디어 관계가 있겠죠. 이때 캐노니컬 맵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캐노니컬 맵. 표준 준동형 사상 아니면 자연 준동형 사상이라는 거 배웠었죠. 캐노니컬 맵을 만드는데 R을 I로, 왜냐하면 I는 아이디어이니까 상한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전사인 준동형 사상입니다. 캐노니컬 맵이죠. 그러면 이때 J라고 하는 건 어디에 대응이 돼요? J 슬러시 I. I는 그냥 항등원으로 대응이 되니까 이 집합 표시를 꼭 넣어줘야 됩니다. 항등원이라서 안 넣으면 틀려요. 자, 그래서 IJ가 포함관계 있고 이게 둘 다 아이디어이면 이런 구조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3 동형 정리에서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이 친구의 아이디어이라는 거예요. 이 증명해야 되죠. 그래서 아이디어이니까 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근데 얘는 뭐랑 동형이 되냐면 여기서 R을 J로 자른 것과 동형이 된대요. 이 내용은 대응정리의 내용이랑도 일맥상통하거든요. 대응정리를 공부하신 분은 바로 증명 없어도 이해가 될 텐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J 바 I, 이 친구가 이것의 아이디어이냐 이것을 질문해봐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의 원소를 데리고 와요. J 플러스 I, 그리고 이 친구의 원소를 데려옵니다. R 플러스 I. 그래서 곱해서 블랙홀처럼 어디에 빨려 들어간다? 다시 J 바 I, 요 안에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없었으니까 이것의 반대, 이 친구도 여기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나를 보고 나면 나머지 하나는 similarly 하니까 하나만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계산하면 RJ 플러스 I죠. 근데 J가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J에 들어간다. 따라서 J 플러스 I, 즉 다시 얘기하면 J 바 I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친구의 아이디어이 됩니다. 아이디어이 되니까 자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캐노니컬 맵은 서로 움직이는 게 같아요. 이 친구를 이 친구로 자른다고 한다면 이 친구를 이 친구로 자른 것과 동형이 된다.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링에서 I가 아이디어이니까 이런 캐노니컬 맵을 만들 수가 있겠죠.
캐노니컬 맵. 근데 아까도 봤듯이 J바 I가 R바 I의 아이디얼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여기로 가는 캐노니컬 맵을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성을 해서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가는 이런 함수 F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전사인 준동형이잖아요. 이 F는 전사인 준동형. 이때 전사인 준동형이니까 이 F의 커널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커널은 항상 아이디얼이 되니까 R을 커널로 잘라볼게요. 근데 제1 동형 정리 내용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아이소몰피즘 함수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맞습니까? 근데 커널이 정확하게 뭡니까? 커널이 되려면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J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커널이 J예요. J. 그럼 파이가 아이소몰피즘이니까 R에서 J를 자른 것은 Ri, 이 친구를 J바 I, 이 친구로 자른 것과 동형이다. 자, 한 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R이 있고요. 이 R 안에 I랑 J가 있어요. 이거 둘 다 아이디얼이고요. 포함관계가 I가 J에 속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R이라는 게 있고 J라는 게 있고 I라는 게 있어요. 이 사이는 아이디얼이고요. 이 사이도 아이디얼이에요. 이 친구에 의해 여기도 당연히 아이디얼이죠.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캐노니컬 맵, 자연스러운 준동형 사상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인 준동형 사상이고요. 이 짝대기에다가 하살표를 하나 더 붙이면 전사라는 의미예요. 전사인 준동형이고 이 동네에서는 항등원 역할을 하는 게 I이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항등원으로 사상이 될 거고 이 친구는 J바 I로 사상이 될 거예요. 이때 여기서 움직이는 구조나 여기서 움직이는 구조가 같아서 이 친구를 이 친구로 자르나 R을 J로 자르나 그것의 구조는 같아지고 R을 J로 자른 거 그리고 얘를 J바 I로 자른 것과 같아진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얘는 얼핏 보면 분수의 약분 I가 없어지는 형태로 생기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꼴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약분을 하고 싶은 이런 욕구가 차오를 텐데 조건이 뭐가 필요하다? 이 IJ가 아이디얼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 J는 I를 포함하는 아이디얼이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약분을 해서 바로 R을 J로 자른 것과 같아진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